자, 법률행위의 해석갑니다.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 기본서에는 38페이지. 자, 판서 노트는 몇 페이지입니까? 10페이지. 폈습니까? 자, 봅시다.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인데, 자,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게 뭐예요? 무슨 행위다? 법률행위인데, 해석이 필요하다, 해석. 해석은 뭡니까? 정확하게 해석하면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해석입니다.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는데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어 놓으면은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특약사항 다 해놓고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냥 대강 뭐 계약하고 이렇게 금액 주고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 생깁니까? 다툼 생기죠. 야, 그때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야, 그런 게 계약이 없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라고. 둘이 다툼이 생기면 누구한테 갑니까? 싸우면 어디 갑니까? 판사한테 가자, 판사한테. 소송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다툼이 생기면 어디 갑니까? 판사한테 가잖아, 법원에. 맞죠? 그 법원에서 판결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해석은 누가 하는 겁니까? 판사가 하는 거다, 판사가. 어디서? 법원에서.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해석 방법에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무슨 해석이 있다? 보충적 해석이 있습니다. 해석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자연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고요.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고, 보충적 해석은 제3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건데, 시험에 출제위원들은 이것만 나옵니다. 알겠어요? 자연적 해석 중에서 오표시 무효의 원칙만 시험에 낸다고. 나머지는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냅니다. 제가 대학교 때 뭡니까? 1학년 때 시험 문제 첫 번째 문제. 오표시 무효의 원칙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게 다 적어야 돼요. 판례 내용. 알겠죠? 그래서 출제위원도 뭡니까? 오로지 적어도 뭡니까? 그거 시험 쳤을 거니까 요것만 돼. 오표시 무효 원칙. 그러면 자연적 해석이 뭔지를 설명할게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슨 제포 있었습니까? 적어놨잖아. 유유제포. 유 뭔데? 유원, 유증. 그 다음에 죄다무 설립행위.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 공부 다 했네. 잘하네. 맞죠? 3월달에 그냥 우리 평균이만 60점, 70점 나올 뿐 아니가. 와, 걱정되는데. 자, 그래서 되는 게 좋은 거죠. 네. 우리는 뭡니까? 다른 학원하고 다르게 민법이 점수 잘 나야 됩니다. 개론 모르겠고. 여기는 민법 원장이 민법이 하잖아. 점수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쪽팔려 살겠습니까? 저 덩치 큰데, 이마이 큰데. 맞잖아요? 민법 잘 나가야 돼. 그래서 민법은 계속 괴롭힐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네? 내가 작년에는 3월달부터 괴롭혔거든. 근데 지금 빨리 괴롭히려고. 알죠? 빨리 좀 괴롭혀가지고 테스트하고. 그러다 보면 점수 나오겠죠? 3월달에 다른 점수를 봐야 돼요. 3월달에 다른 과목 어떻게 해요? 점수가 어떻게 돼요? 30점, 20 몇 점이 나오거든. 그냥 한 번은 미는 거하고 똑같아. 좀 안다고 뭐 껄쩍대다가 막 다 틀리는 거야. 그렇죠? 오히려 한 번은 미는 사람이 점수 잘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우리 민법 좀 알면서 쳐보자 이 말이야. 알죠? 네, 점수 나오면 되지.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다 유유제포 여기다. 자, 그러면 유증 한번 해볼까요? 유증. 유언으로서 증여하는 게 유증이죠. 그래서 아까 33회 때 시험 나왔던 거 유증, 손자에게 유증하는 거 상대방 없는 행위였잖아요. 상대방 없는 행위 문제 풀어봤죠 아까? 자, 했어. 자, 내가 깨고 죽으면 애들에게 1억씩 줘라, 증여해라. 유언으로서 증여해서 이래서 이름이 뭐야? 유증이야. 알죠? 애들이 줘라. 그러면 여기 애들은 이 의사를 표시한 표의자의 애들입니까? 지나가는 애들입니까?
어떻게 알았어? 누구 입장에서? 이 사람이 정례 의사표시를 할 때 이거 누구 입장에서 한다고? 표의자 입장에서 이 사람은 저 애를 얘기했을 것이라 라고 판단해야 된다고. 알겠죠?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내심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이게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야. 알겠어요? 이게 자연적 해석이라고. 표의자 입장에서 이 표의자가 내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뭐라고요? 자연적 해석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 애들은 누가 애들? 지나가는 애들이 아니고 지 애들이다 이 말이야. 맞죠? 그럼 이런 건 누구한테 줘야 된다고? 저 애들한테 주는 거야. 오케이? 이런 해석 방법은 무슨 해석이 난다? 자연적 해석. 누구 입장에서?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규범적 해석은 어떤 거냐? 왜 할까요? 자, 이 을이 있잖아요. 가백에 50만 원을 빌려줬어요. 이 사람 채권자. 이 사람은 채무자지. 자, 채무자인데 그 얘가 얘한테 채권자에게 30만 원 변제했어. 변제를 해서 얼마 남았어? 계산 또 안 되나? 이거 안 되면 뭐 결혼 포기해야 됩니다. 알죠? 20만 남았잖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있잖아. 얘한테 영수증에다가 자, 영수증에다가 총완결 적어놨어. 총완결 적어놨어. 영수에다가. 총완결이 뭔데? 다 갚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뭡니까? 총완결 영수 줬어. 그러면 얘 갚은 뭡니까? 이제 뭐 안 갚아도 되겠네 생각했지. 안 갚았어. 그런데 을이 뭡니까? 왜 안 갚냐 그랬더만은, 야, 니 영수증에 총완결 적어줬잖아 임마. 그래서 빨리 너 20만 갚아라 그래. 미쳤나? 못 갚는다. 이래가 대판사가 대법원 판결한 거예요. 판사 뭐라 했습니까?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놈아. 예? 알겠어요? 네가 총완결이라 적었으면 더 받을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끝난 거다. 알겠지? 그래서 이 규범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이 사람 상대방 입장에서 요 표시를 했잖아. 얘가 표시했잖아. 영수증 표시했잖아. 요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뭐라고요? 규범적 해석이다. 그 표시 행위가 중요한 거지. 맞지? 이렇게 됩니다. 표시하는데 그대로 발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판사가 물어봤다니까. 요 을 보고, 니 왜 돈 안 갚았는데 총완결 적어줬노? 갑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랄병하고 있는. 맞죠? 그런데 갑이 뭐랍니까? 아니, 판사님, 영수증에도 총완결 적어보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 니 말 맞다. 표시한 대로 발생한다. 이랬다는 거야, 판결하가. 알겠어요? 이게 해석 방법이 뭐라고? 규범적 해석이라고. 알죠? 말이 좀 어렵지만 규범적 해석을 한다고요. 알겠어요? 이 법조적에서 시험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냥 뭐 제3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방법인데, 요건 계약에서 주로 쓰인다는 내용 말하면 되고, 시험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게 22회 때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있어. 22회 때면 아주 한참 전이죠. 자, 그리고 자연적에서는 27회 때 시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인데, 자, 오표시 무효 원칙 하기 전에 요거부터 정리를 하고 갑니다. 책에 38페이지. 자, 법률행 해석이라는 게 첫 번째 줄 보세요. 해석이란 법률행위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거를 해석이라고 합니다. 해석. 그래, 밑에 쭉 내려가서 양갈로 2번. 양갈로 2번 보니까, 자, 법률 문제입니다. 해석은 누가 합니까? 판사가 하잖아. 판사가 하는데 해석을 잘못하면은 뭡니까? 1심에서 2심까지, 2심에서 3심까지 뭐의 이유가 됩니까? 상고의 이유가 됩니다. 그 책에 돼 있습니까? 양갈로 2번의 끝에. 자, 법률 문제이므로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게 다수 입장이다. 돼 있죠? 그거 줄 것이면 되고. 자, 그 밑에 판례는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고, 옆에 페이지 갑니다. 해석의 주체. 법원이죠, 법원. 해석을 누가 한다 그랬어, 아까?
법원이 한다 그랬죠? 법원이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볼 필요 없고 무슨 해석합니까? 자연적 해석입니다. 자, 자연적 해석은 두 번째 줄 줄 것이야 돼. 두 번째 줄. 내심의 무슨 역사? 효과이사를 추구하는 것이다.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표시 무의 원칙 나와있는데 좀 이따 볼 거고요. 자, 넘겨보세요. 자, 규범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보는 겁니까? 상대방 시각 첫 번째 줄 있어, 맨 위에? 있어요? 상대방 시각에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판례 보기에 1번 판례 있지? 1번 판례? 1번 판례 있어? 무슨 판례? 총완결 판례 설명했지 아까? 그 얘기입니다. 그게.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그러면 탕감한 것을 본다의 판례입니다. 자, 밑에 두 가지 판례는 3월달에 설명합니다. 자, 보충적 해석 간다.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으로 해석했는데도 간극이 있다. 간극 찾았어, 그게 간극. 간극 찾았어? 네, 간극 공백. 자, 있을 때 누구 시각에서 해석하는 거다. 제3자 시각에서 해석하는 방법이 무슨 해석이다? 보충적 해석이고요. 됐어요? 그리고 계약에 크다는 기능 한다. 큰 기능 한다. 돼 있죠? 예의상 줄 거 놓고 시험에 안 나온다. 낸 적이 거의 없다. 그럼 뭐만 볼게요?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인데 규범적 해석도 안 봐도 됩니다. 오로지 출제위원들은 어디에 꼽혀 있다? 자연적 해석 중에서 오표시 무해의 원칙. 이게 꼽혀 있다. 자, 한번 가자. 오표시. 오표시가 뭐야? 잘못 표시했단 말이야. 자, 보세요. 판서도 몇 페이지? 10페이지. 갑하고 을하고 있잖아요. X토지에 대해서 합의했는데 X토지가 963번지예요. 이 갑이 워낙 땅이 많아가지고 땅이 필지가 여러 필지 갖고 있어요. 예? 그런데 X토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Y토지로 잘못 적어서 936번지로 적어버린 거야. 900 몇 번지인데? 63번지에 합의했는데 936번지 잘못 적었다. 이런 경우 있어 없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땅이 많이 없어 그래. 많다 보면 뭐 하다 보면 잘못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둘이가 합의한 걸 무슨 토지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X 토지에 대해서 합의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963번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합니까? 936번지에 성립합니까? 963번지에 대해서 유효가 되는 거야. 합의한 대로 간다고. 이게 그래서 표시가 잘못돼도 해가 없다는 얘기는 합의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야. 알죠? 이게 오표시 무효의 원칙. 저 대학교 때 여기다가 오표시 무효의 원칙에다가 이것도 적으세요. 파타, 준타, 세레본타. 파타, 준타, 세레본타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 보면 있어. 어디 있어? 자, 파사 데몬스트레이트 난난 세트네요. 마지막 잘못했네. 네. 39페이지. 말을 잘못했네. 자, 파사 데몬스트레이트 난난 세트 이렇게 적어놨었어야 돼. 그러면 A 풀 받아. 알죠? 자, 오표시 무효 원칙 보면은 이게 파사 데몬스트레이트 난난 세트 돼 있죠.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게 왜냐하면 8회 때 있잖아요. 8회 때 중개사 시험에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이게 뭐에 관한 겁니까? 이거 파사 데몬스트레이트 난난 세트 이거 적어놨다니까. 그게 정답이었어. 알겠어요? 영어로요? 네? 영어가 아니야 이거. 라틴어야 라틴어.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자, 하여튼 거기에 이게 오표시 무효 원칙은 뭡니까? 한자가 표시가 잘못돼도 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그거 안 나옵니다. 뒤에 거 파사 이거 나온 거 안 나온다고. 알죠? 외우려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X 토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Y 토지 잘못했다 그래도 X 토지에 승인합니다. Y 토지는 합의도 없는데 등기됐잖아. 맞아? 그럼 무슨 등기입니까? 원인 무효 등기입니다. 원인 무효 등기이기 때문에 이 등기는 뭐라고요? 무효예요. 그 이 Y 토지를 병이 등겼다 하더라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합의한 토지가 무슨 토지니까? X 토지잖아. 963번지. 맞아요? 그럼 을은 X, Y 토지로 잘못되어 있으니까 X 토지에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합의한 대로 계약이 승인하니까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게 뭐야? 오표시 무효 원칙이다.
자, 책에 한번 봅시다. 자, 5표시무의 원칙. 표의자 및 상대방이 그 표시행위의 원래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 이와 다른 의미로 해석한 때 법률행위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실제 이해한 대로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한 대로. 자, 그래서 밑에 판례복이 나와 있는데 이 판례복이는요, 이겁니다. A와 B가 있잖아. 여기서 얘를 다는 겁니다. A와 B가 갑의 토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을의 토지로 했다. 그럼 무슨 토지 성립합니까? 다시 할게. 너무 빨랐다. 요 판례는 A와 B가 있는데 갑토지와 을토지가 있는데 갑토지에 대해서 합의했다 그러면 무슨 토지에 성립한다? 갑토지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 말이야. 을토지가 아니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야. 이게 책에.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갑토지의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별개인 두 번째 줄 끝에 가면 별개 을토지를 표시했다고 돼 있지. 39페이지 하고 있어요. 39페이지. 판례 보기 하고 있어. 5표시무의 원칙. 맞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할게. 첫 번째 줄에 갑의 토지의 계약 목적을 삼았으나 무슨 토지를 했다고? 이 별개인 두 번째 줄 중간에 끝에 을의 토지를 표시했단 말이야. 됐어요? 그러면 네 번째 줄에 가면 을의 토지에 대해서 계약 시행을 보면 안 되고 무슨 토지에 성립된 걸 봐야 된다고요? 무슨 토지? 갑토지입니다. 갑토지. 자, 갑토지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 봐야 한다. 그게 어디냐? 세 번째 줄 보시면 돼요. 다시 위로 올라서 위에서 세 번째 줄. 갑토지에 대해서 매매 목적을 삼았다는 당사 합의가 있는 이상 갑토지에 대해서 승인한 것을 봐야 한다. 됐죠? 봐야 하고 을토지에 대해서 승인한 거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갑과 을이 X토지에 합의했다 그랬으니까 Y토지 잘못했다 하더라도 표시됐다 하더라도 무슨 토지 승인한다고? X토지. 다시. 갑과 을이 X토지에서 합의를 했는데 Y토지 잘못 등기했다고요. 그러면 무슨 토지 승인한다고? X토지 승인한다고. 이해 안 되나? 문제 보자, 문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자, 이게 어디냐면요. 자, 어디로 가냐면 44페이지에 4번 문제. 문제 이렇게 낸다고. 여기 27회 때 나왔는데 22회 때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비슷하게. 갑은 을 소유의 X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에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했다. 무슨 토지에서 합의했어? X 토지. 근데 계약서에 Y 토지 잘못 기재했다. 아, 이게 바로 그 말하고 5표시 무효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거 빨리 골라봐. 답이. 1번 답이죠, 바로. 갑을 병정 나와도 뭐 답이 바로 1번이면 바로 찍고 갚아야지. 확실하죠? 무슨 토지에서 합의했으니까? X토지에 승입했으니까 X토지에 대해서 유효하게 승입한다. 답이 1번이지. 합의한 토지가 무슨 토지니까? X토지니까. 맞아? 자, 됩니다. 2번 왜 틀렸어? Y토지가 X토지 고쳐놔. 틀렸고. 3번 왜 틀렸시오?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왜? X토지 승입하니까 착오로 취소 못하는 거야. 무슨 토지 승입하니까? X토지 승입하니까 착오로 취소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질문 왜 틀렸어? Y토지가 아니고 X토지 승립하고 착오로 취소할 수는 없다 해야 되지. 승립하니까. 5번 질문 왜 틀렸어? X토지 승립하고 Y토지 승립하지 않는다. 무효다 해야 되지. 맞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게 5표시 무효칙이다. 자, 이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갔어. 자연적 해석의 이제 내용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 맨 밑에 좀 보고 갑시다. 상대방 없는 행위. 이거 뭐예요? 뭡니까? 유유, 체포. 이것도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말이에요. 가족법상 행위는 몰라도 됩니다. 자, 넘기시고. 규범적 해석은 누구 시각에서 본다 했어? 아까 상대방 시각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총한결 판례까지 봤고요. 자, 밑에 가서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입니다. 자, 보세요. 무슨 임신? 목사가 임신했다라고 해요. 목사 임신. 응? 당사자 목적. 자, 그러면 두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다툼이 생기면 당사자 의도한 목적대로 가고 목적이 명하지 않으면 무슨 강습? 사실인 강습. 사실 강습이 없으면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마지막에는 뭡니까? 없으면 신의 성질 원칙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응? 자, 이게 뭐냐면 105조 106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 파트 나오면 진짜 하지 말고 뭐 또 시바 붙일 뻔했잖아. 자, 그래서 이제 뭐 설명을 해줘야 돼. 왜? 안 해주면 뭐 이거 다시 설명해달라고 하거든. 이런 게 있는데 잘 안 나온다고. 잘 나오는 거 하면 되지. 자, 그래서 이제 밑에 해석의 기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 자, 그럼 옆에 법조문 2개만 딱 보면 돼. 법조문 있어? 옆에 페이지 있어? 41페이지. 106조 한번 보세요. 106조. 법령 중 선량한 풍속 사이지와 관계가 없는 규정 줄 꺼놓고 선량한 풍속 사이지와 관계가 없는 규정이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야. 관계가 있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어. 모르겠지. 6페이지 펴봐. 6페이지. 판서노트 6페이지. 자, 판서노트 6페이지에 보니까 자,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밑에 막 적어놨네. 강행 규정은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이라고 적어놨어, 안 적어놨어? 누구 것인지 몰라도 적어놨어, 그게. 그리고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은 무슨 규정이라 했어? 임의 규정이라고 정의해놨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안 나왔다니까, 그 사람은. 알겠죠? 다시 안 나왔어요. 자, 다시. 묻지 마. 똑같은 사람이야. 자, 적어 놓으셔야 돼. 선량한 부수 사이에서 관계가 있는 규정이 뭐예요? 강행 규정. 관계가 없는 규정을 무슨 규정이란다? 임의 규정이라고 딱 해놨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법조문이 나오는 거야. 자, 선량한 풍속 사이에서 관계가 없는 규정을 뭘 한다고?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다른 관습이 사실인 관습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무슨 관습이다? 사실인 관습. 그래서 요 보세요. 임의 규정과 사실인 관습이 있으면 뭐가? 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사실인 관습이 우선하다 이렇게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법령 중 선량한 풍속 사회지수와 관계가 없는 규정이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 사실인 관습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목적이 의사하지 않을 때는 뭐 해야 한다? 그 관습해야 한다. 그래서 임의 규정보다 해석할 때 뭐가 앞선다고? 관습이 앞서는 거야. 무슨 관습이? 사실인 관습이 앞선단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당사자 의도, 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사실인 관습해야 한단 말이야. 임의 규정보다 빠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105조 가죠. 법률행위 당사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사실과 관계가 없는 규정. 관계가 없는 규정이 무슨 규정이었어 아까? 임의 규정과 자, 다른 의사표시를 할 때, 다른 의사표시, 목적, 의사표시가 있을 때는 그 의사표시 얘기한다. 그러면 얘보다 빠른 게 뭐라고요? 목적, 의사입니다. 그래서 목사 임신인데 의사 임신해도 됩니다. 의사가 먼저 간다고. 알죠? 네, 그래서 제일 앞에 해석할 때 당사자 의사가 중요합니다. 그럼 둘이가 어떻게 돼요? 둘이가 뭐 네 거든 내 거니 막 싸우고 이렇게 하면은 판사가 불러가면 뭡니까? 누가 의사를 다 들어 안 들어? 네 얘기해봐. 아 그래? 그럼 이게 공통점이 있네. 이렇게 되네. 판사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의사가 없으면 명하지 않으면 계속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관습에 따라가고 사실 관습에 따라가고 관습이 없으면 임의 규정 따라가고 마지막에 뭐야? 판사의 신의 성실에 따라서 마지막 판결을 때린다고.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해석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가 뭐예요? 양가로 4번에 신의 성실입니다. 자, 그래서 신성 원칙은 조리 내지의 조리에 따라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사물의 근본 이치에 따라서 해석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넘기시면 되고 해석에서는 뭐가 포인트다? 해석에서는 뭐가 포인트다? 오표시 무효 원칙을 보면 돼요. 집에 가서 복습할 때도 뭐라고? 오표시 무효 원칙. 다시 한번 정리하자. 각각 을이 X 토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Y 토지로 잘못 표시했다. 무슨 표시? 오표시 하더라도 합의한 X 토지에 승입합니까? 승입하니까 착오로 취소할 수가 없고 을은 승입하니까 갑에게 X 토지에 대해서 이전되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 이 원인 무효의 등기를 병이 등기했다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됐지요? 됐어. 이렇게 됐어.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45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의사표시 파트로 갑니다. 자, 의사표시 파트로 갑니다.
자, 의사표시는 자, 일단 판서 노트에 4페이지 잠깐 한번 펴봐요. 자, 판서 노트 4페이지. 폈나요? 자, 판서 노트 4페이지 폈어요? 자, 복습해 볼게.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과 을이 계약의 뭡니까? 당사자지. 당사자 있어야 되고, 목적이 매매 목적이지. 목적이 있어야 되고, 팔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 사겠다는 승낙의 의사표시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맞죠? 하는데 이게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복습하고 있는 거야. 네. 살아 있어야 됩니다. 권리 능력.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 능력. 이거 알죠? 자, 만 14세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살인을 저질러도 살인죄 됩니까? 안 됩니까? 책임 능력이 없어. 맞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면책당하잖아요. 중학생 이하는, 초등학생은. 자, 그렇게 됩니다. 의사 능력. 그 다음에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행위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 효력이 뭐가 됩니까? 유효지. 맞아요? 자, 그럼 목적은 뭐가 됩니까? 확정되고. 언제까지 확정돼야 돼? 판서 노트에 적어놨을 거 아니야, 밑에. 이행기까지라고 적어놨지.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회적 타당성. 자, 그리고 의사표시는 뭐 해야 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지. 이랬을 때 뭡니까? 다 갖추면 뭐라고? 효력이 유효. 근데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없으면 그 매매 계약은 뭐예요? 무효. 행위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가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는데 불일치할 때 나오는 게 요거 좀 배운단 말이야. 비진의 의사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나옵니까? 이번 장에 배울 내용이 요 내용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 우리도 민법이든 공시법이든 전부 다 되면 체계를 딱딱 알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가야 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불일치할 때 이게 뭐야?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비정상적 뭡니까? 의사표시. 그럼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법조문에 딱 해놓은 거야.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알겠어요? 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지 뭡니까? 다툼이 안 생기잖아. 물론 알아요. 여러분도 의사하고 표시가 다른 거 알아요. 은행 일치 안 되지? 공부한다 해놓고 뭐니까 안다고. 특히 여러분 저희 와이프도 항상 얘기하지만 뭐니까 맨날 다이어트 한다 해놓고 막 먹고 있죠. 왜 그러세요? 똑같은 처지면서 우리 와이프 보면서 느껴요. 맨날 다이어트 한다 해놓고 매일 먹고 있어요. 네 다이어트 한다며 내일부터 할 거야. 알아서 먹고 있고. 죄송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무주문을 선점을 해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내가 무주문을 선점을 해가 원시 취득했지만 알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꽂혔어요. 그렇죠? 무주물 선점했잖아. 한번 물어볼게요. 무주물은 부동산이야, 동산이야? 동산.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내가 꽂혔는데 힘들었다니까. 움직일 동산이었습니다. 됐죠? 취득했죠?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자입니다, 내가. 됐죠? 그때 안 사귀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지금은 뭐죠? 한 5년 동안 뭡니까? 우리 와이프 때문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알죠? 자, 그래서 저는 뭡니까? 집에 가면 뭡니까? 설거지 기본입니다. 요리 기본입니다. 알죠? 예. 요리도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뭡니까? 유튜브 보면 다 나와. 맞죠? 빅종원이도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잖아. 그대로 하니까 맛 그대로 나오더라고. 알겠죠? 예, 요리할 때 그렇게 하면 돼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지 유효가 되는데 불일치할 때 비진의 의사 표시와 통정의 표시가 있어. 옆에다 적어놔야 돼. 자, 요거는 의사와 표시가 다른 것을 표의자가 뭐야? 의사를 표시한 자, 표의자가
뭐 한다? 알고 하는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하고 통정의 표시입니다. 자, 그런데 착오는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모르고 이렇게 하시다.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 자,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다. 무슨 강박입니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번 장에 요걸 배운단 말이야. 자, 배우는데 시험에 요 파트가 무조건 한 문제 고정인 게 뭐야? 통정의 표시입니다. 아셨죠? 얘는 한 번도 안 봐준 게 있어. 나머지는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고. 알겠죠? 오케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파트에서 보통 두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 그래서 요 한 문제 냈고 섞어서 사기강박에 섞어서 시험 문제 낸 적이 있어요. 무효 취소하고 관련돼 가지고 작년에. 알겠어요? 그래서 요 파트에는 보통 몇 문제 나온다고? 두 문제 나오는 거야. 요 파트. 알죠? 근데 한 문제는 고정돼 있어. 뭐라고? 통정 허위 표시. 알죠? 자,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비진의 의사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순수를 표시하고 가야 돼. 별표 3개. 별표 2개. 요거 제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요거 두고 두 번에. 그다음에 요거 별표 하나, 요거 별표 하나. 너무 표시야. 별표 표시하는데도 그만 오래 걸려? 별표 3개 100%. 별표 2개. 요거는 10년 동안 5번 나왔어요. 예? 지문 나온 거 포함해 가지고 5번. 요거 이제 뭡니까? 요거는 한 번씩 나왔어. 10년 동안 요거 3번 나왔거든. 시험 문제가 3번 나왔는데 요거 2번, 3번. 알겠어요? 그래서 얘들은 좀 적게 내고 얘는 무조건 한 문제 고정이고 얘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다음에 알겠죠? 오케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뭘 위주로 봐야 됩니까? 요거 3번, 2번. 오케이? 됐지? 네, 됐어. 공부하는 방법도 그리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내가 뭐 개론 좀 된다 그러면 내 같으면 요거만 하겠다. 요. 발 나올 뻔했어요. 요거만. 개론 자신 있다. 개론 너무 재밌다. 개론도 잘 받는다. 민법 좀 뭡니까? 어느 정도만 좀 하고 막 적당히 공부하고 취합을 한다. 왜? 2차 공부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도 있죠. 물론 저는 용납이 안 되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 같은 요걸 딱 충분하면 돼. 요것만 딱 무조건 계속 따라따라 외우면 돼. 요거 무조건 나오면 다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돼. 알죠? 그 다음에 좀 더 한다 그러면 요거. 나는 뭐 80 이상 받아야 되겠다. 그럼 다 해야 돼. 알겠죠?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 비진의 의사부터 지금 합니다. 자, 비진의 의사표시는 판서도 11페이지. 자, 11페이지로 갑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의사표시 나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건지 유형을 기억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가 진입니다. 진이. 비진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 요 진이. 진이는 뭡니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일까? 아니면 특정한 내용을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시 생각이냐? 이게 시험 포인트예요. 저게 시험 3번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특정한. 여기 동그라미 해놨잖아. 지금 제발 좀 보고 좀. 특정한. 진정으로 나오면 글자가 몇 자야? 기분이 좋아, 더럽어? 더럽잖아. X야. 진진 아니잖아. 애도 알고. 맞죠? 진진 아닙니다. 진은 특정한 내용을 의사표시하고 표시 생각만 한다. 근데 여러분은 문장을 못 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특정한 뭐라고 나오면 동그라미 치면 돼. 말한다. 알겠지? 그 진정으로 뭐라고 하고 말한다 하면 X. 진정으로는 줄 딱, 여러분 문제 풀 때 진정으로 딱 내잖아요. X. 말한다 하면 X. 특정한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면 맞다. 동그라미. 알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도 세 잔째도 못 외우고 있는 이 판국에 세 장 안 넘어가면 문장을 통째로 못 외워. 알겠지?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뭡니까? 특정한 뭐라 나오고 말한다 하면 맞단 말이야. 진정으로 뭐라 나오면 X라. 됐죠? 요 판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저게 시험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 나오면 거기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 알겠죠?
나올 때만 냈으니까. 자, 그러면 진위가 뭔데? 자, 이렇게 했고. 내가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도 증여의사 표시했단 말이야. 내 의사는 줄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여의사 표시를 했어, 안 했어? 표시를 했다고, 표시를 했다고.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야, 불일치야? 불일치지. 자, 위에 적을까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라고, 불일치. 자, 이럴 때 이 갑의 의사 표시를, 이 증의 의사 표시를 유효로 할 것이냐, 무효로 할 것이냐, 이게 문제겠지. 그래서 법에 107조에 해놨다고, 여기 107조에. 내가 줄 의사가 없는데 증의 의사 표시를 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얘가 있잖아요. 죽을 때가 다 됐어요. 네. 페라리를 한번 탔으면 좋겠다. 그래, 내가 증여해 줄게. 그럼 네 죽으면 돌려두가, 이렇게 하든지. 줄 의사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뭐가 받아갔단 말이야. 그럼 죽었어. 그때 당시에 내 의사와 표시가 다르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계약, 증여 의사 표시는 뭐라고 해야 돼? 무효다, 이 말이야. 그럼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니한테 주지만 네가 죽으면 돌려두가. 내 증여 의사가 없다라는 내용을 적어 놓든지 녹취해 놓으면 되지. 그래서 그 상대방 비진의 의사 표시, 증여 의사 표시 했을 때 요 상대방이 이런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뭘 한다고요? 무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증여 의사 표시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표의자가 뭐 해야 돼? 입증을 해야지. 됐어요? 그래서 녹취를 해놓든지 어떻게 됩니까? 녹취를 해놓든지 어떻게 돼? 서류를 만들어 놓지 해놓으면은 나중에 뭡니까? 저 애가 죽었다. 그럼 아들놈이 와가지고 지 차라고 막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봐라, 임마. 너가 아버지하고 내 했던 거 쓰는 거 봐봐라. 그러면 증여의사 표시가 뭐라고? 무효잖아. 돌려둬. 판사한테 가도 판사가 돌려주려 한단 말이야. 왜? 107조에 그렇게 돼 있거든. 맞지? 너가 아버지가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기 때문에 무효야. 그 계약, 증여 계약이. 그냥 원래 그러니까 누구 거라고 각 거니까 돌려줘. 이렇게 팔리 때린다고. 몇 조에 따라서? 107조에 따라서. 알겠어요? 요 얘가 한 게 있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현실적으로 오는 거야. 에? 자, 회사, 근로자. 자, 요 판례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판례고. 근로자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회사가 롯데마트, 이마트야. 옛날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1년이 지나면 뭘 줘야 됩니까? 퇴직금을 줘야 돼. 맞지? 퇴직금 안 주기 위해서 되면 1년 전에 그만두게 하죠. 알겠죠? 그러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재계약하지.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근로자는 사직원을 제출한 거, 사직서. 사직원 못하면 사직서를 합시다, 그냥. 헷갈리니까. 사직서 제출했어, 사직서를. 그런데 내 사직할 의사가 있어, 없어? 없는데 내 의사와 표시가 다르게 했단 말이에요. 매년 이렇게 왔다고요. 응? 그럼 회사는 뭐합니까? 사직 처리하고 다시 근로계약서 쓰고 계속 그렇게 해왔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직원만 받고 뭡니까? 사직원 받고 근로계약서 쓰지 않는 기라. 이 상황이야. 됐지? 이때 뭐가 적용된다고? 비진의 의사표시 적용되는 기라. 맞죠? 그럼 매년 이렇게 해왔어, 안 했어? 사직서 근로계약 쓰고 갑자기 어느 날 사직서만 받고 근로계약서 안 쓴단 말이야. 그럼 이 사직의 효력이 있느냐? 회사가 그런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없었어. 있었잖아. 그래서 입증을 해가지고 복직하라고 한 거야. 알겠죠? 그럼 사직의 의사표시는 뭐가 된다고? 무효다, 이 말이야. 모르겠으면 옆에 적어 놓으면 돼.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얘들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간 만료돼가지고 다시 타직서 쓰고 근로계약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법을 개정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은 연수된 걸로 본다 이렇게 해버렸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즘은 10개월 근무하고 그다음에 그만두게 해가지고 2, 3개월 쉬었다가 다시 또 근무하게 하잖아. 안 해봐가 모르겠죠.
마트 한 가봐. 그렇게 합니다. 알죠? 왜? 퇴직금 안 주려고. 알겠어요? 이게 비진의 의사표시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 자, 일반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하고 근로계약 쓰다가 갑자기 사직원만 받았다. 회사 그 내용 알았어, 몰랐어? 알거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직원은 뭐라고요? 무효가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요 판례가 여기에 적용된 거야. 그때 마트 판례. 알겠어요? 마트에서 노동운동 하려면 이거 알아야 돼, 이 판례. 알겠죠? 알아야 돼. 자, 갑시다. 자, 45페이지 한번 보세요. 45페이지. 자, 비진 의사표시 볼 건데, 거기 보기 전에. 자, 의사표시에 서서 나오는데, 다음에 이거 안 합니다. 자, 의사표시란 법률행위의 불가하기란 구순서를 말한다. 그거 줄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아까 뭐랬어요? 법률행위는 뭡니까? 의사표시의 필수 요건이죠? 앞에서 했는 것 같은데. 저번 주에 했습니다. 그만 체크하시면 되고. 자, 밑에 의사표시 구성요소 안 나옵니다. 이거 넘기세요. 넘기시고. 자, 타이틀이 아까 뭡니까? 비정상적 의사표시 나옵니까? 밑에 나와요? 맞죠? 정상은 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지. 이 정상이잖아. 근데 불일치할 때 비정상이지.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가 나오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 나옵니까? 밑에 사이강박 있죠. 이렇게 됩니다. 자, 옆에 가서 이제 비진의, 진의하는 의사표시 나오는데 32회 때 지문이 나왔습니다. 지문이 문제 나왔어요. 107조 한번 봅시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저 표의자 현관패 딱 해놓고 표의자 저 갑이야.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럼 내 증여의사표시는 증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러나 상대방이 현관펜, 상대방이 표의자 진이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래서 무효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 표의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된다고. 이래서 니 알았잖아, 임마. 니 알 수 있었잖아, 임마. 그래서 무효야, 임마. 해야 된다고. 내 의사와 표시가 다르게 증여의사 표시 했을 때는 정경을 무효로 만들려면. 오케이? 됐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항입니다.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자, 현관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칠판 볼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증여할 의사 없는데 증여의사표시 해가지고 이 사람 받았다가 다시 얘한테 넘겨봤다. 그럼 얘는 누구는 보호된다고? 선의는 보호됩니다. 누구 대항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위에 걸 뭔데? 봅시다.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랬어요? 무효잖아. 그런데 악의 반대가 뭔데? 선의. 과실 반대가 무과실이죠. 요렇게 갖추면 뭐가 됩니까? 이게 유효가 돼버리지. 뭐가 된다고? 유효. 그럼 이 유효하게 이 사람이 부동산 취득하게 되는 거지. 맞지? 악의 또는 과실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무효가 되는데 반대로 가면 이거 선의 무과실 때 취득한단 말이야. 그럼 얘는 따지지 않고 무조건 제3자는 취득을 한다는 얘기야. 근데 증여의 의사가 없는데도 알거나 알 수 있다 그러면 증여의 의사표시는 무효지만 제3자에 넘어가면 누구는 보호된다고?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이 말이야. 지금 너무 어렵게 많이 들어갔다. 요거 필요 없어도 제3자가 무조건 모이면은 제3자가 모이면 선의의 제3자이면은 앞에 각각 의뢰 계약이 있었는데 뭐 의사표시가 달랐다 안 했다 몰랐단 말이야. 모르고 그냥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뭡니까? 취득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그럼 판사한테 가면 뭡니까? 여러분 취득하려면 어떻게 돼요? 판사 니 알았나 물어보면 어떻게 되면? 전혀 몰랐는데 해야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알겠어? 정인석이 나타나가지고 알았냐고 물어보면 전혀 몰랐는데 해야 돼. 그래야 뭐 받는다고? 보호받는다. 보호.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이야. 무효를 정할 수 없다 이 말은 보호받는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 판사한테 가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전혀 몰라. 그래야 보호가 된다고. 알겠어요? 됐죠? 모르겠어. 그냥 눈 크게 뜨고 몰랐는데 하면 돼. 자, 됐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의 한번 보세요. 의. 표의자 현관패. 표의자 갑이지.
진위 아님을 알고 하는 의사표시인데 표시 행위가 표의자의 진위와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는 것을 표의자가 알면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 비진위 의사표시라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통정이 없어야 돼. 통정하면 통정의 표시가 되고 없으면 비진위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심리유보라고 하죠. 자, 밑에 진위의 의 별표입니다. 진위 뭐랬습니까? 진위? 자, 첫 번째 줄. 진위나 특정한 현관펜. 특정한 내용을 의사표시하고는 표지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현관펜 X지. 진정으로 나오면 X다. 진위 뭐라고? 특정한 뭐라 해놓고 말한다 하면 맞단 말이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요건 갑니다. 요건 좀 보세요. 자, 요건. 내 의사와 표시가 다르게 의사표시 했잖아.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증여 의사표시 했잖아. 요 1번, 2번이 내용이야. 의사표시를 했는데 의사와 표시가 다르게 의사표시 했고 이 내용을 표의자가 알아 몰라. 알고 있었고 동기불문일 때 이 증여 의사표시가 비진위 의사표시 되는 거야. 자, 그래서 1번, 2번. 저 어디 갔습니까? 자, 잠깐만요. 자, 1번 보세요. 47페이지에 요건에서 양갈로 1번 현관펜 타이틀만 딱 보면 돼. 의사표시가 있을 것.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것. 양갈로 3번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된다. 맞죠? 됐어요? 그 다음에 양갈로 4번 해가지고 요거 동기불문 적어놓으세요. 이 책 말고 반무각책에는 요 4번까지 있습니다. 다른 기본서 법세에도 4번까지 있어. 동기불문. 맞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비진위 의사표시가 되고 효과는 원칙 아까 뭐랬어요?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했지? 맞아요? 첫 번째 줄 것이고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을 하지만 양갈로 2번으로 바로 갑니다. 자,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뭐라 했어 이게?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랬지? 알거나가 악이, 알 수 있었을 때가 과실입니다. 이럴 때 뭐라고요? 무효가 된다 이 말이야. 무효. 그거 줄 것이면 돼. 자, 무효가 된다.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자, 그럼 이 무효를 누가 주장한다 그랬어 아까? 여기 해놨네.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 입증 안 하면 이 증여계약이 유효입니다. 줘야 돼. 알겠지? 입증을 해야 무효가 된다고. 그거 줄 거면 돼. 책에. 이거. 자, 두 번째 줄에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은 현관펜 무효를 주장하는 누가 있다고? 표의자에게 있다. 가백에 있다 이 말이야. 지금 48페이지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거 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밑에 그 판례 있죠? 판례 별표. 사직원 나왔잖아, 사직원. 맨 밑에 사직원 찾았어? 사직서, 사직원. 그걸 뭐 사직할 의사가 없는데 사직원을 제출했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그 회사가 그런 내용 알았어, 몰랐어?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된다 이 말이야. 맞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회사는 찾았어요? 회사는 사직 제출로서 근로자의 진위 아님을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됐어요? 예. 옆에 적어놔. 마트에서 근무하려면 알아야 된다. 판례. 그 기억하란 말이야. 그 예를 들게 하면서. 알죠? 그래서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뭐예요?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네, 됐어. 사직원을 무효로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행위를 했어야 되고 회사도 그런 내용 알았다는 걸 입증해야 돼. 그래야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고 그게 시험에 두 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진위의 정의 뭐랬어요? 특정한입니까? 진정으로입니까? 특정한만 기억하면 돼. 그게 맞단 말이에요. 특정한 해가지고 뭐 말한다 하면 맞다고. 진정으로 뭐 말한다 하면 X다. 알겠어요? 네,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페이지 가서 49페이지에 2번에 별표 2개 해놓으셔야 돼요. 법에 2개. 비진위 의사표시가 유추 적용되는 경우, 요거 대리권 남용할 때 합니다. 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으로 해서 대리권 함부로 쓸 때 대리권 남용이 나거든. 대리권을 남용하는 경우. 요 내용이 준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107조 1항의 단서가 유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줄만 끊으세요. 별표 한 개 놓고. 읽어볼게요.
대리인이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배임적 대리인을 하는 것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뭡니까? 107조 1항의 단서가 유추적에 대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돼 있습니까? 있어요? 자, 그래 됩니다. 이제 대리권에 뭐라고요? 뭐란다? 남용이란단 말이에요. 대리권 남용. 자, 여기 어디냐면요. 81페이지 참조해 놓으셔야 돼요. 자, 기본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서 81페이지 참조해 놓고 2번 위에다가 비진의사표시 유출되는 경우 81페이지 참조하고 8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책에. 기본서에. 기본서입니다. 판서노트가 아니고 기본서. 이게 기본서라는 거야. 이게 기본서. 이게 판서노트고. 알죠? 괜찮아요. 뭐 처음이니까. 맞죠? 예. 81페이지 보면 타이틀이 뭡니까? 대리권? 남용 나옵니까? 맨 밑에 3번 대리권 남용 안 돼 있어요? 81페이지! 좀 가르쳐 주세요. 좀 옆에 좀. 응? 81페이지. 나와요? 자, 그래서 대리인이 계약금을 행위할 의사로 계약을 하는 경우와 같이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나 이에 반하여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배임 행위를 하는 행위를 대리권 남용이라 하는데 이거는 민법 규정이 없어. 그래서 몇 조가? 다 한 장 넘겨보세요. 비질의 의사표시 유추 적용돼 있죠? 맞아? 그래서 옆에다 적어놔. 여기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 49페이지 참조하면 되겠지. 됐어요? 49페이지 참조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2번에 별표해놓고 화살표 딱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지금 봤던 내용이 비진의 의사표시 단서가 유추적이 된다. 그래서 알거나 알 수 있으면은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게 된다는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뒤에 가서 설명합니다. 오케이? 됐어. 그래서 다시 49페이지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되겠고, 자, 제3자와의 관계입니다. 제3자는 누구인데 대항 못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줄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줄 것이면 돼요. 자, 그리고 제3자는 뭐만 따지면 돼요? 선의만 따지면 돼요. 선의. 자, 이렇게 됐고, 밑에 적용법이 한번 볼게요. 자,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없는 단독행위 둘 다 적용됩니다. 그냥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적으시면 되고. 자, 신분행위 X 해놓으세요. 그 타이틀에만 적으면 돼요. 이 시험에 안 나와요. 신분행위 적용되지 않고. 주식인수성이야. 적용 안 됩니다. 네, 적용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유효고. 적용되지 않고. 공법상행위 별표입니다. 그러면 적용 범위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다? 공법상행위예요. 공법상행위. 공무원 딱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공무원이,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판례가 있지? 판례가 있지?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에서 사직서 제출하면요. 이거 무조건 잘립니다. 알거나 알 수 있다 그래서 무효가 되는 거 아니야. 공법 관계일 때는 비진의 의사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야 돼. 알겠죠? 그거 판례입니다. 됐어요? 한번 읽어볼까?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자, 현관펜, 그게 포인트야. 이 시험 두 번 나왔던 판례.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 했어. 그러면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줄. 비진의하는 의사표시 민법 107조에 같이 공법행위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돼 있지. 세 번째 줄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현관펜 돼 있습니까?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것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은 바로 잘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요. 잘릴 때까지 제출하면 안 됩니다. 뭐를? 사직원 제출하면 안 돼요.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뭐예요? 철밥통 된 거예요.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끝나는 거야. 인생. 응? 알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뭐 퇴직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뭐 시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명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그럼 돈이 좀 많이 나오잖아. 잘 모르나 보네, 맞죠? 그때 이제 뭐 봉급이 많이 나올 때 그냥 그만두는 게 맞아요. 50대 중반 돼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빨리 그만두면 절대 안 되고,
50대 그만둬요. 50대 중반. 아시겠죠? 네. 선배들 그렇게 그만두더라고. 경찰 하시는 선배들도 보니까. 네? 50대 중반쯤 돼가지고 갑자기 뭡니까? 뭐 조정을 좀 구조조정 하잖아. 명태. 잘 모르나 보네요. 그런 게 있어요. 자, 명태 있잖아. 그 군대도 뭡니까? 40대 초반까지 뭡니까? 그 소령 이상 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명태. 그만둬야 돼. 소령 넘어가고 대령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45세까지가 될 거예요. 그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두고 나와야 돼. 알죠? 근데 20년 채워야 돼. 20년 채우면 어떻게 돼요? 연금이 나오잖아요, 연금이.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거예요. 알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뭐 소령이라든지 뭐 중령까지만 하고 나와도 뭡니까? 제대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그 민방위 가면 뭡니까? 그거 하잖아요. 알죠? 그 연속적으로 쭉 갑니다, 그 사람들. 그 돈 맞춰보고 나와요. 알죠? 자, 잘 모르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자. 우리 후배 중에도 지금 뭡니까? 아르시 가가지고, 그 제대하고 소령으로 제대했을 거예요. 소령 중령까지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보니까 복지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울산 복지부가 아니고 뭡니까? 보훈처 알죠? 보훈처. 이제 보훈처가 보건복지부로 보건복지부인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보훈처로 바뀌었죠. 보훈부 장관으로 바뀌었지. 얘는 처였는데 지금 이제 보훈부 장관 해가지고 박민식이가 뭐가 했었잖아, 그때. 잘 모르겠네. 자, 넘어가자. 괜히 뭐 중요한 게 아닌데. 자,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가 그만둔다고 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그만둔다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의무적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있지만은 자기 그만둔다 하면은 무조건 잘립니다. 공무원은. 알죠? 그래서 공무원이 사직원 제출하면 된다, 안 된다? 함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잘리니까. 알거나 알 수 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 요 비진이 의사표시는 공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사법상 행위는, 그러니까 근로자 관계는 사법상 행위잖아. 적용이 된단 말이야. 알겠지? 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자, 그래서 이제 그 판례가 별표 해놔야 됩니다. 2번 나왔던 거야. 2번. 시험에. 근로자 판례도 한 번 나왔어. 2번 나왔다 그랬지. 맞죠? 그래서 시험 같이 나왔어요. 공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데 사직원 제출하듯이 사법상 행위에는 비진 의사표시가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돼. 됐어요? 됐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어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 간단한 리뷰 한번 해주고 끝낼게. 빨리 끝낼게. 자, 좀 시도할게요. 진위는 가장 중요한 게 뭐랬어요? 여기 딱 있잖아. 특정한 뭐라고 합니까? 아니면 진정입니까? 특정한 내용 의사표시하고는 표현의 생각을 말하는 것인데 뒤에 거 기억 못하면 특정한 나오면 동그라미다. 여러분이 잘 찍는 3번 세 가자. 글자 3개. 진정으로 뭐라고 나오면은 X. 됐어? 진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 그러면 내가 정리할 의사가 없는데 정리 의사표시 했다. 원칙은 뭔데? 유효인데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아실 때는 뭐라고요?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표의자가 이걸 입증해야지 뭐가 된다고? 증여가 무효가 되는 거야. 근데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얘가 넘어가면은 누구는 보호된다고? 선의 제3자는 보호가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 나와 있죠. 사법상 행위 아까 했죠? 적용되는데 여기서 아까 뭐예요? 사직원. 근로자의 사직원 딱 적용되고. 자, 공법상 행위는 적용돼 안 돼? 안 된다. 요거 나와 있죠. 이 별표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3법상 행위는 적용되는데 가족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내용입니다. 시험에 잘 나와? 제일 적게 나왔다. 그래서 쉬어야 되겠죠. 좀 쉬었다 합시다. 자, 10분 쉽니다. 네, 10분 쉽니다. 자, 아까 문제는 다 풀었죠?